그때 그 엑스파일 때 혹시 이건희 회장이 기소가 됐나요? 안 됐죠. 본인은? 저는요, 됐죠. 돈 준 사람은 기소는 그냥 조사도 안 받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은 너 왜 도둑이라고 소리 질러 해가지고 의원직 발탈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된 거죠. 당시 황교안 검사가 진두지휘한 특별수사팀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한 반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자금 조성. 이거는 회사 돈을 빼돌린 거란 말이에요. 단군 이래 최대 도적입니다. 이건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는 엄두도 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같은 경우엔 밖에서 증언하면 내부에 호응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김 변호사 아무리 그래봐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날 쓸쓸하게 뒷골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인생 마감할 것이다. 협박이네요. 실제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정신병자로 몰거나 바보로 그럴 정도의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 세긴 세다. 정말 세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나라가 삼성의 이제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불쌍한 나라구나 하는 건 그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삼성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에 특채됐다. 불구속 기소에 대한 성공 보수라는 말이 나왔다. 특검은 그거 끝내고 나서 아들을 삼성에 특채를 시켰고, 근데 당시 또 특검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조대환 변호사였어요. 조대환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기 바로 직전 하루 전인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우병우 후임으로 민정수석으로 갖다 앉힌 사람이 조대환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삼성 비자금 특검이 있었고요. 10년 후에 그 최순실 박근혜 특검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 사건의 핵심은 똑같거든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조희연 부장판사는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주범 옥시레킷 뱅키저의 존리 대표 등 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이력이 있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법 상식에 어긋난 해석이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들은 반체제 사범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원칙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저는 반체제 사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가장 그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검찰을 비롯한 이른바 떡값을 통해서 사람들 일상적으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떡값을 받은 사람은 야, 드디어 내가 이 사회에 주리가 되었구나라고 안심을 하는 거고, 그 떡값의 대상이 못된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삼성맨으로서 활약하는 것이죠. 떡값을 그 제왕의 하사품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였군요. 그거는
저는 하사품이 아니라 사료라고 생각해요. 사료. 가축의 먹이. 사람의 양식은 아니잖아요. 예. 주는 사람은 떡값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떡값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의 양식이 아니에요. 사료.